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은 바로 그를 만난 날이었다. 그는 단순히 내 삶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내 깊은 구석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들어오는 걸 허락했다. 왜냐하면 그는 겨우 23살이었으니까. 젊고 키가 크고 탄탄한 팔 근육과 마치 조각한 듯한 복근을 가진 남자였다. 난 그런 청년들한테 약하다.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나이는 72살이지만 사람들은 제가 58살처럼 보인다고 해요. 세월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알죠. 어느 날 시간을 멈춘 듯한 그날 민준이 나타났어요.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구석으로 들어왔죠. 그는 23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같은 눈빛을 가졌어요. 그 눈은 요구하지 않고 침범했죠. 나는 그가 돈만 밝히는 호스트일 거라는 걸 곧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줄 게 많았죠. 하지만 그가 가져간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나조차 몰랐던 내 일부였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어떻게 그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이야기할게요. 드라마 같겠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되었어요. 민준이 내 삶에 들어온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첫 무대였어요. 나는 관객이자 배우이자 연출가가 되었죠. 나는 금발은 아니지만 긴 흑발과 은은한 갈색 눈을 가졌어요. 내 눈빛은 따뜻한 전구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끄는 건 내 몸매예요. 탄탄한 곡선과 조심스레 올라간 어깨 라인, 언제나 천천히 걷지만 내 존재감은 강렬해요. 조용히 사랑받는 법을 배웠죠. 눈길과 의도를 읽는 건 내 특기인데 민주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가 사업 얘기를 꺼낼 때 나는 그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존재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몸에 딱 붙는 셔츠를 입고 있었고 한계를 밀어내는 팔 근육과 진실을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는 모습은 이미 여기서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다리를 꼬는 순간 대화가 아니라 함께 건너야 할 다리임을 깨달았죠. 민주는 요구하러 온 게 아니라 도발하러 왔어요. 그의 말이 내 몸을 자극하기 시작했죠.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시간도 서비스도 안 받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만 할 뿐이에요. 여기선 나도 단지 당신의 욕망일 뿐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 말이 내 안을 흔들었죠. 당신이 시키면 나는 따를 뿐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열쇠였어요. 그 순간 나는 통제에 관한 게 아니라 내어줌에 관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의 의도가 선명히 느껴졌어요. 거실의 빛이 그의 팔선을 따라 드리워졌고 그건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의지였어요. 그가 내 몸에 닿자 내 몸은 이미 마음보다 먼저 반응했어요. 민준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원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의 손길은 물음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그는 내 몸을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마치 오래 묶여있던 페이지를 넘기듯이. 그리고 목덜미에 입맞춤을 했을 때 그건 단순한 키스가 아니라 비밀번호였어요. 내 몸은 오래된 창문처럼 열렸고 그는 소리 없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소파와 침묵 사이에 머물렀죠. 그의 눈빛은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고 나는 이미 모든 신호를 보냈어요. 욕망이 두려움보다 크면 말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날 밤 민주는 단순히 내 곁에 머문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누구도 머무르지 못했던 곳에 자리 잡았죠. 내 몸은 그의 손길을 아직도 기억해요. 다음 이야기는 더 놀라울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날 저녁, 나는 서울 근교 작은 마을인 양평의 한적한 카페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눈이 내게 꽂혔다. 그는 검은색 슬림핏 셔츠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약간 헝클어진 짧은 머리칼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의 키는 185cm쯤 되어 보였고 어깨는 넓고 팔 근육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탄탄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다가올 때 나는 무심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젊은 남자,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H라인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7cm 굽의 붉은 가죽 하이힐을 신었고 손목에는 얇은 금빛 팔찌가 반짝였다.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은은한 장미 향수 냄새가 나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내 옆자리에 앉은 민주는 이수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민주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돈만 원하시면 그건 내가 가진 가장 쉬운 거래입니다. 하지만 난 다른 걸 원해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마음.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멋진 대사를 하다니. 혹시 드라마 작가 출신이야? 민주는 살짝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진심이죠 라고 답했다. 그의 진심이 내 가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단순한 돈 노리는 청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며 내 안에 숨겨진 어떤 것을 끄집어내려는 듯했다. 그와 눈을 맞추는 순간 내 몸은 이미 그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이 떨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제까지 그런 젊은 남자와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죠. 내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내 안의 욕망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 서로의 마음을 탐험해봐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카페 밖으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더하는 듯했다. 민주는 내 손을 잡고 오늘 밤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까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길이 내 손목을 따라 올라갔을 때 나는 이미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내 가방에서 진동이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자마자 순간 얼어붙었다. 발신자는 정우였다. 내 옛남자친구, 아직도 내 일상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람. 민주는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 누군가 방해하는 것 같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묘한 불안감과 동시에 흥미로운 기대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요동쳤다. 정우라는 이름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와의 추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흐릿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런 나를 가만히 지켜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다. 이수진 씨, 지금은 저와의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근처에 있는 조용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양평의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 아래로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과 스커트 자락 사이로 보이는 매끈한 다리선을 의식하며 미소 지었다. 민주는 검은 가죽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쳤다. 그의 짙은 눈동자가 내 안에 스며들 듯했다. 이런 날씨의 한옥이라니 참 낭만적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낭만도 좋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다른 낭만이 기다리고 있겠죠. 라며 장난스럽게 답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내 옆에 서서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이 내 팔을 타고 올라갈 때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수진 씨,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는 속삭였다.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속옷 라인이 살짝 비치는 레이스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민준 씨, 이런 말 하면 웃길지 모르지만 나도 아직 내 안에 불꽃이 살아있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다. 민주는 긴장한 듯 고개를 돌렸고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이런, 누굴까요? 나는 속으로 물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 그림자는 점점 뚜렷해졌고 나는 그 모습에 숨이 멎을 뻔했다. 바로 정우였다. 내 과거가 내 현재를 침범하러 왔다. 민주는 차분하게 일어섰고 나는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내 심장이 갈팡질팡하는 걸 느꼈다. 이 밤,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정우의 그림자가 한옥 문틈 사이로 들어오며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검은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선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악당처럼 냉철했다. 키는 민준보다 조금 작았지만 무게감은 훨씬 더했다.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정우야, 왜 왔어? 속삭이듯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의자 뒤에서 천천히 일어나 몸을 곧게 폈다. 그의 팔 근육이 긴장하며 드러났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씨의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걸음을 멈췄다. 방해라니. 난 그냥 오랜 친구일 뿐이야. 아직도 내가 내게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나는 두 남자의 시선을 번갈아 보며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민준의 눈빛은 보호자 같았고 정우의 눈빛은 과거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민준 씨와 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어요. 민준이 한 걸음 내디디며 말했다. 이수진 씨가 원치 않는 한 과거는 여기에 끼어들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는 그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정우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그냥 구경꾼일 뿐인가? 그 순간 나는 내 몸을 감싸고 있던 실크 블라우스 단추를 살짝 풀었다. 민주는 그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며 눈을 떼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뜨거운 긴장감과 함께 이상한 쾌감이 밀려왔다. 구경꾼. 그 말 참 웃기네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지 누구도 관객이 될 순 없어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떨리는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처럼 흐릿했다. 이수진, 내가 뭘 원하는지 난 알고 싶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무게가 있었다. 민주는 내 손을 다시 잡으며 속삭였다. 이수진 씨,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과거와 미래 중 무엇을 택하실 건가요? 나는 두 남자 사이에서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했다. 지금은 내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갑자기 한옥 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전기가 순간 끊겼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다. 내 안에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 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임을 나는 직감했다. 어둠이 깊게 깔린 한옥안, 촛불 몇 개가 깜박거리며 희미한 빛을 던졌다. 민준과 정우의 얼굴이 그림자 속에서 교차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흰색 실크 블라우스가 살짝 풀리며 어깨선이 드러났고 검은 레이스 속옷의 테두리가 은은하게 비쳤다. 하이힐 굽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런 분위기, 마치 스릴러 영화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민주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수진 씨, 지금은 당신이 중심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주세요. 정우는 팔짱을 끼고 바닥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지만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나는 두 남자의 시선을 번갈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느꼈다. 좋아요. 말해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민주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정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수진,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난 후에도 난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때의 실수들을 고치고 싶어. 정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으며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민주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가 과거를 끌어안고 있는 동안 너는 지금을 살아야 해요. 그의 손끝이 내 목덜미를 살짝 스치자 나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수진 씨, 당신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민준의 손을 놓고 정우에게 다가갔다. 정우 씨,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나도 나의 길을 가야 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은 뒤흔들리고 있었다. 정우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민준이 내 뒤에서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검은 가죽 재킷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이 내 몸을 타고 전해졌다. 나는 그와 정우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결정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두 남자가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 것인지 궁금했다. 그때 한옥 밖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또 온 것 같아요. 민준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소리에 잠시 놀라면서도 이 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 삶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짙은 어둠 속 한옥의 고요함을 깨고게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민주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커튼을 젖혔다. 밖은 빗방울이 여전히 흩뿌리고 있었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누군가 진짜로 온 걸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진 씨, 나야. 혜진이. 나는 숨을 멈췄다. 혜진은 내 오랜 친구이자 내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왜 이곳에 온 건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몸을 낮추며 누구죠? 라고 물었고 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 친구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젖은 머리카락과 함께 젊은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젖은 채로 뒤로 넘기며 검은 트렌치코트에 짙은 와인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수진아,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혜진이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왔어. 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민준과 정우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여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수진아,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정우랑 민준, 둘 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며 무슨 의미죠? 우리가 위험한 존재인가요? 라고 물었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우는 내 과거와 얽힌 복잡한 인물이고 민준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일 뿐이야. 둘 중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뜻이지.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 몸은 여전히 민준의 따뜻한 허리에 기대어 있었고 정우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의 경고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수진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그리고 누구를 믿을지 신중해야 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심과 걱정을 읽었다. 그 순간 한옥안의 촛불이 갑자기 꺼졌다.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안에 피어나는 의문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이 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다. 어둠 속에서 혜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누구를 믿을지 신중해야 해.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 깊은 불안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민준과 정우, 두 남자는 각기 다른 매력과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내 선택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침묵을 깨고 조심스레 말했다. 혜진아, 내가 말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려줘. 그래야 내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정우는 과거의 어둠과 연결된 일이 있어. 그가 너에게 돌아온 건 단순한 사랑 때문만은 아닐 거야. 그리고 민준도 단순한 호스트가 아니야. 그가 원하는 건 더 깊은 뭔가가 있어? 민준이 불편한 듯 몸을 살짝 돌리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라고 물었다. 나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민준 씨, 당신도 비밀이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때 혜진이 나를 향해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나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거. 그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그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 답을 찾는 동안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랄 뿐이야. 민준이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도울게요. 수진 씨, 당신이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따뜻함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정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빗방울이 바람에 실려 방 안으로 날아들었고 그의 검은 코트 자락이 휘날렸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수진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두 남자의 갈등과 내 안의 혼란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미로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몸에 걸쳐있던 실크 블라우스가 바람에 살짝 흩날리며 은은한 속살을 드러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정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나는 이 미로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옥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밤 끝까지 버텨야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다짐과 함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나는 민준과 정우 사이에서 숨을 죽이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혜진은 내 옆에서 조용히 몸을 낮추며 귓속말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조심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심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비에 젖은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크고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우리 모두를 한순간에 압도했다. 민주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그를 경계했고 정우도 잔뜩 긴장한 채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오랜만이군요에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는 바로 내 과거와 얽힌 비밀의 열쇠, 서준이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그의 존재는 늘 내 어깨 위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준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찾고 있는 답, 그리고 내가 숨겨온 진실, 이제 마주할 때가 왔어. 그의 말은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애틋함도 섞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준 씨,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왜 이런 밤에? 라고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시간이 다 됐어. 내가 감춰온 과거가 곧 드러날 거야. 그리고 그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지을 거야. 민주는 날카롭게 그 과거가 뭔지 말해라. 여기서 뭘 숨기고 있는 거냐? 고 물었고 서준은 냉담하게 웃었다. 모두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고 싶군.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고 내 심장은 그의 온기에 잠시 안정을 찾았다. 이수진 씨, 지금부터는 내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진실과 마주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래요. 이제 피할 수 없네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둠 속 한옥의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내 삶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서준이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공간 전체가 무거운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꿰뚫었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도려내는 듯 아팠다. 민주는 내 곁을 지키며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이 모든 게 내가 감춰온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어. 서준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다. 그가 꺼낸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내 젊은 시절과 관련된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서준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보여주려 했어. 하지만 누군가가 내 과거를 이용하려 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민주는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수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잠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가 아니야?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피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마주할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시작해보자 우고 말했다. 그 순간 한옥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훨씬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의 윤곽은 흐릿했지만 존재감은 강렬했다. 누구지? 나는 속으로 물으며 민준과 정우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장이 더욱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내 몸에 감긴 실크 블라우스가 다시 한번 바람에 흔들리며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 밤이 지나면 내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어둠 속에서 새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발걸음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다. 민준과 정우가 동시에 몸을 긴장시키며 나를 지키려는 듯 서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내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바로 태현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지금껏 감춰져 있던 진실의 열쇠였다. 수진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태현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시간이 왔군요. 그의 말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준이 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태현 씨,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요? 수진 씨는 이제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태현은 비웃으며 자유? 그건 환상일 뿐이다. 과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지라고 답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현 씨,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니까. 그의 냉혹한 시선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굳은 결심으로 맞섰다. 그 순간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수진 씨, 당신은 강해요.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의 온기에 힘입어 고개를 끄덕였다. 태현은 천천히 다가오며 그렇다면 이 게임의 끝을 보자라고 말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의 숨소리가 점점 커졌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날 밤 한옥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충돌하는 무대가 되었다. 내 삶의 비밀과 욕망, 사랑과 배신이 한데 어우러진 극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과 빛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당신은 그 답을 찾을 준비가 되었나요?